정원 문장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게 될 텐데, 정원 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2000년 전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정리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이해하는 어떤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그 방식에서만 좀 차이가 있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사용할 수로 논리를 통해 가지고 이해하는 그 구조 자체는 또 현대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문장 논리를 배울 때와 이제 수로 논리를 배울 때가 어떤 방식으로 뭐가 어디에서 어떤 차이가 더 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손님은 왕이다라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 다른 문장도 많은데 처음 강의록을 만들 때 썼던 그 예시라 가지고 손님은 왕이다라는 그 표현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상적인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손님은 왕이다 이런 문장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손님은 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장들을 보시면은 그 모든과 몇몇이 좀 생략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언어를 바라볼 때는 이게 여기에 적은 손님은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이런 게 거의 뭐 같은 의미로 여겨질 수가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두 가지는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이 말을 처음 했던 사람이 세자르 리치라고 해서 리치 호텔인가 호텔의 시스템을 최초로 거의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살던 당시에는 고객층이 실제로 귀족이나 왕들이었기 때문에 실제 손님이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처럼 대해라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손님이 왕인 그런 세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예시로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자르 리츠가 호텔 같은데, 식당 같은 데에서 어떤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모든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왕이었던 거죠. 그 스위스에 있었던 거니까 뭐 영국의 왕도 있을 수 있고 프랑스의 왕도 있을 수 있고 그 유럽에 있는 왕이 전부 다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은 왕이다가 손님이 모두 왕이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 서비스를 또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딱 보니까 전부 다 뭐 귀족이라든가 아니면 평민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어떤 테이블을 딱 보니까 거기에는 영국 왕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더라. 그래서 그 경우에는 손님이 왕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손님 중에 왕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이해하는 그 방식이 뭐 손님은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이 두 가지를 뭐 일상 언어에서는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들어보시면은 전혀 다른 종류의 문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그 손님들이 다 왕인 그런 케이스를 보신다면 손님이 모두 왕이다라는 문장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이 방식을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수로 논리 배우실 때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님이 모두 왕이다 라고 하는 그 모두를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사람 X로 보셔가지고 모든 사람 X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손님이라면 그 사람은 왕이다 라고 읽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모두 왕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지금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면 문장, 조건문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들 하나하나를 다 면면히 살펴봤을 때 그 레스토랑 안에 있는 손님인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인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한다고 봤을 때, 그 대상들이 모두 손님이라면 그 대상들은 다 왕이다 라고 하는 게 손님이 모두 왕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와 관련된 문장들은 항상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모두와 관련된 문장들은 조건문 형식으로 번역이 되더라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손님들이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테이블에는 그냥 왕이 손님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왕이네, 손님 중에 왕이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몇몇 사람 X에 대해서, all은 여기는 all이고요. 밑에는 몇몇 사람은 some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some X, 어떤 사람 X에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데, 여기 some X라고 하는 거는 X가 존재한다, 혹은 뭐 X가 적어도 하나 있다, 이렇게 동일한 의미로 우리 수업에서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논리학 수업에서도 다 이렇게 할 거예요. some X라고 어디에 적혀 있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X가 존재한다, 아니면 X가 적어도 하나 있다, 이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모든 사람 X에 대해서는 all X 아니면 뭐 for every X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X가 존재하는데 그 X가 뭐냐면은 손님이면서 왕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고죠. 모든 문장은 보통 조건문으로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손님 중에 왕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연언문으로 번역이 된다. 물론 이 조건문을 쓰지 않고 연언으로 여기 X가 손님이고 X는 왕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손님 모두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손님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왕이다 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 한번 추가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문이 아니라 밑에처럼 이고로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손님이 모두 왕이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님이면서 왕이다 라고 번역이 된다는 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밑에 부분도 이고가 아니라 만약에 이면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게 어떤 존재자냐면은 그게 손님이면은 왕이 되는 그런 존재자다. 아주 특이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손님 중에 왕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손님일 경우에만 왕이 되는 그런 대상이 존재하는 게 되니까 훨씬 약한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고고 이게 왜 조건문이 되는지, 그런 부분 이런 식으로 왜 번역이 되는지 의미를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